오늘은 미친 발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그냥 장악해버린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정헌 광진구 갑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건 방송 장악, 빵 언론 샀고. 탄압에 가장 선봉에 섰다.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거기에 앞장섰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방송을 탄압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미디어 정책의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 만에 이제 사라지게 됐다.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네, 되나요? 그 조직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돼. 물러나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조금 전에 네. 속보 보니까 나는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또 속보 떴더라고요. 그건 본인의 생각인 거죠. 네. 네. 그쵸. 계속해서 버티면서 뭐 자칭 사칭 보수의 여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이. 끝까지 버티면서 쫓겨나기를 어찌 보면 본인은 예상하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 이렇게 지금 줄줄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네. 빼곡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준비해 오신 거 저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네, 주간 묘묘 이번 코너는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매력을 낱낱이 파헤치고 없는 매력 기어코 만들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의도 언박싱인데요. 풀샷에서 이미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미친 발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그냥 장악해버린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정헌 광진구 갑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여성 앵커님. 네, 네. 앵커님이라고 하니까 정말 네, 그냥 묘묘라고 하시면 네, 되겠네요. 2022년에 맞아요.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유튜브 팀장 하셨잖아요. 아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님 캠프에서. 그때 쇼츠도 찍었었는데 그때 너무 잘 아, 찍어주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때 썼어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썼어요. 나름 반응도 촬영해놓고 그냥 안 쓰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썼어요. 그때 아, 그럼요?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아, 굉장히- 의원회관 안에서 했었구나. 맞아요. 회의실, 그 휴게실. 제가 네. 웃음소리를 계속 아, 요청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막 하하하하 맞아요. 이런 거를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목소리입니다. 네. 이 반갑습니다. 웃음소리를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유 얼굴 한번 맞아요, 찌푸리지 맞아요. 않으시고 네. 너무나도 잘해주셨어요. 의원회관 그 휴게실 같은데. 네, 휴게실 네. 하나 빌려가지고 썼었죠. 저 그때 뵀을 때보다 지금 더 뭐라고 그래야 돼? 이런 표현이 적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네.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이세요. 그렇습니까? 뭔가 긴장감이 그때보다 더 이렇게 뭐 통통 튄다 그래야 되나? 네. 이게 뭔가 딱 갖춰진 모습이 느껴져요. 그때보다 오히려 더. 네, 지금 그리고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한 지가 벌써 1년 한 3개월 정도가 돼가는데 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국회의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만큼 책임과 역할, 뭐 시대적 수명이 막중하다 보니까 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요. 긴장을 풀면 아플 것 같아서 긴장을 풀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초선 어벤져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굴 목소리. 네. 동굴 목소리.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굴 목소리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기도 했었는데 아. 네, 기억해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네. 달성광 이정헌 의원님 이렇게 있고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좋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동굴 목소리 맞다. 어깨 봐. 하드웨어 최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운동하세요 요즘? 운동을 좀 하려고 시간 날 때마다 네. 좀 가서 음. 달리거나 이러긴 합니다만 사실 운동할 시간도 없죠, 잘.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네. 많습니다. 갑자기 운동 이야기 네. 나와서 말인데 국회의원 그 회관에서 네네. 사우나 많이 이용하세요? 헬스클럽도 있고 네, 헬스클럽 그렇습니다. 이용하실 시간 없죠? 사우나도. 정말 피곤할 때는 가서 잠깐 운동 좀 하고 네. 네, 달리기도 좀 하고 샤워하고 뭐 그러기도 그 정도. 합니다. 네. 거기 안에서 뭘 즐기고 뭘 하고 경험하고 이럴 시간은 네, 없으실 그럴 수는 것 같아요. 없고요. 이제 제가 오랜 기간 생방송을 했잖아요. 28년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22년인가를 생방송했으니까 하루 종일 취재하고 또 저녁에 가서 뉴스를 생방송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루 종일 취재하면 피곤하고 막 그 외모도 까칠해지고 그러니까 네. 뉴스 하기 전에 꼭 잠깐 샤워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일하다가 정말 피곤한데 또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된다거나 뭐 본회의에서 뭐 발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전에 네. 샤워 한번 잠깐 샤워하고 네.
그렇게 가서. 그때가 힘드세요? 그게 지금이 완성했죠. 힘드세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소명, 그 사명감 이런 책임감이 더 것들에 대해 크다 책임감이 보니까. 더 크죠. 아. 네, 정말 국회의원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또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음.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살펴서 열정을 가지고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제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네.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직장인처럼 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럼요, 역할이기 그럼요.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치인의 한 시간은 네. 우리 국민 뭐 그만큼의 네, 시간에 그렇죠.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에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정말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이전 정부와 비교도 되실 테고 100일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100일 이제 뭐 3개월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또- 일 양만 네, 따지면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달 동안 활동했었거든요. 맞아. AI 뭐 네. 많이 하시고. 저는 경제 2분과에 있었는데 AI도 담당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쪽의 업무를 제가 총괄하는 소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국토교통부 쪽은 저는 이제 과방위다 보니까 네. 국토교통부 쪽의 일을 좀 잘 챙기지 못했었는데 보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많은 일들을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네. 교통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거 복지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 발전, SOC 뭐 이런 부분들을 네. 확충하고 우리 국민들의 보다 편리한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소외되고 또 취약계층들을 위한 그런 일들도 많아서 열심히 2달 동안 달려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네. 유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가 아니라 성과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럼요. 라고 당연하죠. 그게 시대적 목표고 맞습니다. 꿈 넘어 꿈이다라고 네. 하는데 거기선 민주당의 역할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당의 당연하죠. 역할. 당연하죠. 거기서 느끼는 책임감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당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권 여당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성공적인 민주정부 사기를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야당이라고 한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칠 수도 있겠습니다. 걸고 넘어지려면 뭐 다 네. 걸고 넘어지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결정과 모든 정책은 우리 국민을 향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된다. 맞아요. 모든 우리의 결정과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 중에 뭐 시대적 과제 중에 네. 하나가 검찰 조직 개편인데 뭐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저는 오늘 기사에서 이것 때문에 특검에 불똥 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특검에 소속된 지금 파견 나간 검사들이 지금 친정이 지금 무슨 이런 판인데 수사할 맛이 나겠냐, 나 다시 검찰로 돌아갈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뭔가 좀 요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검찰 조직 개편안의 핵심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리고 이런 반응들을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역사에서 우리 검찰은 정치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보면 명확하게 검찰은 해체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권을 이용해서 그렇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야당, 제일 야당 대표를 탄압했던 그런 모습들을 봤었고 얼마든지 살아있는 권력의 신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맞아요. 그냥 뭐 조작하고 짜맞추기 수사하고 은폐하고. 또 탈탈 털어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그쵸.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맞아요. 검찰로부터 완벽하게 수사권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 검찰은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에 따라서 검찰 개혁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검찰의 수사권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 뭐 경찰청이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쪽으로 넘겨서 네네, 그렇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의 수사권을 넘기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현재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해서 공소청은 네. 법무부 장관 아래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에 대해서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도 안 된다. 네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도 안 된다. 요구권도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보안 수사이지 그냥 새로운 계속해서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별건 수사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예. 그래서 절대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보안 수사 요구권도 안 된다. 그런 예. 방식으로 현재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행안부에 뭐 경찰 있고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다 있으면 결국 한쪽에 또 힘이 쏠리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 힘이 이렇게 쏠리게 되면 거기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있을 테고 고이게 되고 썩게 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법무부의 산하에 있었던 검찰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게 되는 경찰청, 중수청, 국가수사본부는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또 검찰청장의 수사 지휘권이 행사됐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정치 권력, 그다음에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네. 그런 역할들이 될 텐데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청이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청과 중수청, 국가수사본부가 있지만 네. 다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 산하의 그 수사의 핵심 기관들이 있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권한이 너무 세질 것 아니냐라고 그쵸.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조직 자체가 비대해짐으로 인해서 오는 뭐 네.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수사 대상들이 다르고 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기능들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 둬서 우려되는 것보다도 법무부 산하에 네. 그대로 중수청을 놔뒀을 때 그리고 중수청과 함께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로 있을 때 네. 우려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커트 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럼요, 보시는 그럼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행안부로 가는 것이 맞죠. 네, 네. 네. 그리고 다른 뭐 조직 개편 봤을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이렇게 해처해 있던 게 다시 또 뭉쳐지고 이러면서 개편이 된 것 같아요. 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것이 2008년입니다. 17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에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관련된 모든 그 정책들이라든지 그쵸. 뭐 규제와 관련된 역할들을 한 것이 아니었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역할들이 좀 그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산돼. 유료 방송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IPTV, 인터넷 TV라든지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성 방송 이런 것들은 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아. 관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방송 정책이어서 한 기구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유료 방송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블이라든지 위성 방송 IPTV는 과기정통부에서 관할을 해왔고 네. 그 이외 지상파 라디오 방송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 네. 보도 전문 방송 채널 네. 이것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예. 현행 체제에서 관리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리돼 있던 양분돼 있었던 방송 미디어 관련 정책과 업무들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쵸. 그리고 방송 미디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네.
수장은 진짜 뛰어난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엄청나게 이게 전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사람이 네. 있어야 될 텐데 그 특정 인물을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누가 떠오르질 네. 않는데? 맞습니다. 뭐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건 방송 장악, 빵 언론 선거. 탄압에 가장 선봉에 섰다.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거기에 앞장섰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방송을 탄압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미디어 정책의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이론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 만에 이제 사라지게 됐다.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네, 거죠? 그 조직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럼 당연히 없어져야 물러나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조금 전에 네. 속보 보니까 나는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또 속보 떴더라고요. 그건 본인의 생각인 거죠. 네. 그쵸. 계속해서 버티면서 뭐 자칭 타칭 보수의 여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버티면서 쫓겨나기를 어찌 보면 본인은 예상하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 이렇게 지금 줄줄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네. 빼곡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준비해 오신 거? 저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런 정도.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종이가 여러 개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공부를 원래 모범생 스타일이시죠? 제가 뭐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거나 열심히 막 네.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생방송 하기 전에 완벽하게 모든 팩트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방송을 하거나 그럴 때 가끔 팩트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일단 틀리는 팩트가 나가고 나면 그걸 바로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뭐 담을 수가 없고 근데 그것을 누군가 나중에 보게 되면 네. 그걸 어떤 팩트로 받아들이고 잘못 써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말을 하거나 방송을 할 때 특히 그런 경우에는 팩트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머릿속에 있긴 합니다만 순간적으로 그것을 뭐 착각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팩트들은 좀 적어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혹시 네. 아까 전에 제가 미리 사진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신 그 책상 사진 혹시 준비된 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그게 보세요. 있나요?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저희 게 있나요? 비서관이 보낸 것 같습니다. 연기도 너무 잘하시네. 저는 이거 보낸지는 몰랐어요. 그러셨구나.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살짝 연출된 네. 느낌도 듭니다. 저의 대통령과 찍은 사진도 이렇게 옆에 있고요. 왜냐면요. 예. 제가 매달 한 번씩 제가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저렇게 파일로 만듭니다. 아. 만들어서 우리 또 지역의 유권자분들께 보내드리기도 하고 제 블로그에 올리기도 합니다. 네, 아니 보좌진들이 굉장히 열정 넘친다라는 소문이 있네요. 그 저희 과방위에 결산 심사할 때 네, 이진숙 위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저 그때 쇼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네. 뭐 팩트로 이런다는 표현 이건 표준어로 네. 맞을 거예요. 팩트로 조진다 이거 있잖아요. 네. 정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기도 이진숙 하고요. 위원장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저희가 현안 질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또 네. 답변을 준비해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저 증인이라든지 저분 참고인 같은 경우 어떻게 답변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기. 아니 근데 그걸 이전에는 정치하시기 전에는 TV로 보시고 그걸 보도하고 네. 취재하고 이런 입장이셨다가 네, 네. 직접 이렇게 뛰어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요? 생방송 할 때에도 뭐 계속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분에게 명확한 팩트를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생각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팩트가 틀린 상태에서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많이 체크를 하는 습관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기는 쉽지 네. 않으셨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혼도 내시고 질책도 하고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오히려 시원하죠. 그러니까 시원하죠. 생방송을 할 때에는 때로는 기계적 중립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양쪽의 뭐 여와 야의 정치인을 부른다고 한다면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한데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하면서 당신이 잘못했다거나 강하게 질책하거나 비판을 하게 되면 또 중립성을 위반했다. 너무 한쪽 편을 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때로는 어찌 보면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좀 비겁하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 여러분- 일각에선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해 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로 살짝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할 때는 명확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비판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새로운 해법을 또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네.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보면서 그래서 네.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잘 혼내신다라고 보면서 질책을 하시면서도 스트레스가 풀리겠다라는 생각도 네. 한번 아니 근데 혹시 혼나 보신 적도 있으세요? 아하. 손석희 네네. 대표님이나 그건 31년 전에 31년 전이요? 31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광주 MBC에서 1994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네. 6개월의 수습을 거치고 처음 중계차, 생방송 중계차를 타게 됩니다. 너무 무섭다. 벌써 그때가 떨린다. 장마철이었어요. 예. 전남 나주 들녘이 완전히 침수가 된 배밭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네. 침수가 됐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뉴스를 하는데 저를 이제 중계차를 태워서 현장에 나가서 라이브 연결을 하는데 그때 손석희 앵커가 MBC 아침 뉴스 앵커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중계차를 타고 밖에 나가게 되면 미리 질문까지도 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 기자가 써서 넘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질문에 맞게 답변을 다 준비할 수 약간 있으니까. 약속 대련 약속 같은 대련.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타니까 약속 대련 하듯이 했는데. 질문 답변까지 다 했었는데 첫 질문을 엉뚱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아마 지금 기억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전남 나주 들녘에 광주 MBC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이정원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라는 게 첫 질문으로 제가 작성을 했었고,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지금 많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제 뒤편으로 보면 지금 배밭이 완전히 침수가 됐습니다. 제 무릎 위에까지도 지금 물이 차 올라 외우고 있는 계셔. 31년 전 이야기인데.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답변들을 다 준비해 왔는데 약속 대련의 어떤 틀이었군요, 그게.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그쵸? 올렸으니까. 그거만 근데 그게 기다리고 아니라 있었는데 이정원 기자, 밤사이 전남 나주에 비가 얼마나 내렸습니까? 이렇게 얼마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까가 얼마나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한 320mm 정도 뭐 밤사이에 내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기사의 중간에 썼는데 처음으로 생방송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있었죠. 저 그거는 제가 좀 소신발언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손석희 앵커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손석희 앵커에게 당한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당한 그래서 저 딱 그 질문을 하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다가 분명히 뭐 몇 밀리미터 비가 내렸습니다 썼음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한 서너 문장 정도만 외웠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면 원고를 보고 읽을 수 있으니까 한 3, 4초 정도 거의 블랙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어떡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뻥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원고 쓴 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내려다 되는데. 봐도 되는데 그걸 못하고 처음이니까.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JTBC에서 손석희 앵커를 2012년에 만나 뵀죠. 네. 그때 이제 손석희 앵커가 저보다 JTBC에 뒤늦게 입사를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손석희 선배께 찾아가서 선배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껄껄껄 웃으시면서 야 그게 너 하나가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러면 우리 JTBC는 절대 약속 대련으로 가지 말자. 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고 앵커와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혹시 모르는 답변들이 있으면 더 취재해서 알려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냥 다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 JTBC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약속 대련 없이 자유롭게 방송을 했던 것 같고 그 기억이 나요. 손석희 앵커가 진행을 했을 때부터 지상파의 또 종편의 진행의 틀이 조금씩 바뀌기 네네. 시작했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말하면 자료 알아서 들어가고 그랬죠. 인터뷰를 했었는데 손석희 앵커가 잡는 순간 지금 뭐 저희 스태프들이 뭐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좀 토크를 하는 식으로 맞습니다.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대화하듯이. 네, 대화하듯이. 네,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힘들겠지만 열심히 현장에서 취재한 것들을 그냥 친구나 가족들에게 설명하듯이 편안하게 그렇게 대화하듯이 하자라고 그때 방침을 정했었고 그의 방침에 맞춰서 이제 저희 기자들이 훈련을 했었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옛날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기자하고 싶다, 방송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세요? 방송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죠. 네. 네. 생방송을 특히 좋아하고 아무런 원고도 없이 아무런 기사도 없이 하는 애드립 방송을 네.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 네. 보통 제가 많이 애드립 방송할 때는 한 5시간 에? 정도 했던 적들이 있어요. 태풍이 특보식이었나? 그렇죠. 아, 특보. 예. 태풍이 몰아치거나 아니면 산불,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냥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팩트들 그리고 현장 연결하거나 전화 연결하는 기자들의 팩트들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방송을 했던 것이죠. 거기서 생동감을 느끼시나 보다. 그럼요. 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 어떻게 뭐 다시 돌아가실 생각은 없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선하셔야죠.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필리버스터 11시간. 네, 10시간 48분. 필리버스터가 생방송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국회 방송과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네. 통해서 방송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애드립 방송의 기록이 실제 방송 생방송을 했을 때 한 5시간 정도 됐는데 배를 하셨네. 10시간 48분 생방송을 했죠. 아니, 그럼 어떻게 이거 그냥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긴 네. 한데 11시간 동안 가까이 계속 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중간에 잠깐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것도 안 되나요? 화장실 예전에 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필리버스터를 하실 때 6시간 기록을 세우셨다고 해요. 네. 그때는 화장실도 못 가시고 잠시 쉴 틈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화장실 가는 것은 허용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가서 앉아 있거나 쉬거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는 않아요. 빨리 물론 정말 갔다 와야 돼. 화장실을 1분 안에 갔다 와라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네. 화장실에 가서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눈치가 보이거든요. 빨리 다녀와야 되죠. 빨리.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정도를 하고 화장실 딱 한 번 갔다 오고 네. 그리고 나서 또 5시간 48분을 계속 이어서 했죠. 아니 끝나고 네. 자리로 돌아오시는데 진짜 바닥에 이만한 짐을 다 네. 챙기셔가지고 들어가는 내내 많은 동료 의원분들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네. 잘한 박지원 의원님 같은 네. 경우 나는 그동안 잘하고 해도 못 자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엄청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끝나고 나서 걸어 나오려고 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걷기가 힘들 그럴 것 정도더라고요. 같아요. 한 6시간, 7시간 되니까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몸을 기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머. 허리가 아프게 됐어요. 즉흥 발언도 많이 하셨나요? 그럼요. 즉흥 발언이 거의 그냥 애드립 방송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고라든지 자료들을 이렇게 챙겨가긴 했습니다. 네. 우리 특히 보좌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 보좌진 한 명 한 명 다 이름도 이게 저 혼자 할 말씀하시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허용됐다고 한다면 아마 15시간, 16시간 필리버스터의 기록을 깰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한 11시간 48분 되니까 시간 가는 건 별로 신경도 안 쓰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4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끝내자라고 네. 하는 것을 한 180명 이상이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계속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제한이 있었고 이제 필리버스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낸 방송 3법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시작하고 제가 두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된 것이기 반박도 때문에 하시면서 그렇죠. 의견도 피력하시고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께서 한 13시간 정도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11시간 정도로 아쉽지만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앞서서 말씀 살짝 해주셨지만 보좌진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보면서 의원님들의 역량, 능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팀의 역할이 그럼요, 굉장히 그럼요. 중요하죠. 네. 들어오시기 전, 정치인이 되시기 전과 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달라졌을 당연하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할 수 맞아요.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네. 한 명이서 한다고 해봐야 고작 2~3명분의 역할을 열심히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9명의 보좌진들이 저를 보좌했을 때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챙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보좌진들의 네. 잔소리 같은 건 혹시 안 해요? 잔소리들 저는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열심히 준비해준 자료들을 저는 웬만하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질의도 하고 발언도 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현안 질의를 하거나 국정감사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의 질문을 준비해줬다. 네.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더 많은 질문들을 해서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그냥 헛수고로 끝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필리버스터를 할 때에도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별도로 제가 준비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얘기했고 네. 또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특히 뭐 지역 방송을 살려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우리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을 오랫동안 네. 하셨기 때문에 그 협업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카메라 뒤에 보이지 않는 네. 스태프들이 굉장히 그럼요. 많고 작가진들이 정말 다 준비를 해주시고 네. 그걸 얼마만큼 소화하느냐가 네. 앵커의 또 역량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뭐 훈련, 네. 뭐 습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정말 감사하죠. 저 혼자 네.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좌진들이 도와줘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막 박수도 쳐주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혹시 저희 가방 갖고 오셨나요? 아, 네네. 네, 저희 왓츠 인마이 네. 백 있는데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좀 한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선 안 될 것들이 들어가진 않았죠. 저희가 또 이미지 챙겨드리기 때문에. 아, 네,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이제 뭐, 제가 빼도 될까요? 네, 뭐 이런 유인물이라든지 이거 뭔지 한번 해야 될 것들. 그건 제가 아, 이거 맞아. 이거 네. 봐야 됩니다. 아니, 이거 뭐 여러분 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지금 오프닝, 합창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2막 1장 이런 거 다 보여드리긴 그래서 안 보이시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키워드가 바로 나오네요. 네. 합창. 이게 뭐죠? 뭐 준비하시는 거죠? 9월 23일. 9월 9월 23일. 23일. 오늘이 9월 9일이니까요. 딱 2주 뒤입니다. 다다음 주 9월 23일 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뮤지컬 무대에 섭니다. 아니 뮤지컬이라뇨. 오, 지금 방금 뮤지컬처럼 웃으셨어요. 이렇게. 저 이 웃음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캠프 때부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목소리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연습도 한창이라고 들었는데 네. 사진도 지금 뮤지컬 배우신가 옆에 계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오. 배우죠. 그럼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노래도 하고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반 뮤지컬처럼 모든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완비된 상태에서 하기보다는 네. 이건 그 낭독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간소하게 특징이 그 장점이 다 사는. 네, 기본적인 그 세트를 갖추고 네. 뭐 세트를 현란하게 뭐 1막, 2막, 3막 뭐 몇 장에 따라서 막 세트를 바꾸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세트가 마련되어 있고 뒤에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배우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낭독 형태로 네. 거기에 앉아서 또는 때로는 일어서서 어허.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중간에 노래도 들어가고 합창도 하고 연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렇군요.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예.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창작 낭독 뮤지컬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낭독은 말씀해주신 지금 이 목소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으니 네네. 예상이 가능하니 노래 한 소절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지금 연습 중이어가지고 한 소절도 못 하세요? 제가 많이는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쇼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쇼츠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이고. 원래 성악을 좀 아이고. 공부하셨어요? 성악을 좋아해서 음.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합창단도 하고 중창단도 하고 아. 몇 달 동안 성악 레슨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오. 성악을 전공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가진 소리 자체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이번 그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는 아니고요. 예. 시간에 기대어라고 하는 그런 가곡인데 제가 아 역시 목소리가 사기캐다라고 정말 다재다능하신 유능한 분이네요.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또 음악을 감상하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네. 네. 가방 아직 안 끝났어요. 네네네. 좀 더 해요. 그리고 이제 제 이런 가방. 예. 네, 이건 파우치. 파우치. 파우치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파우치 근데 왜 이렇게 여기에 멍든 거죠? 네네. 그게 굉장히 많은 막 볼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볼펜 여기 다니는데 다 번졌네요 지금. 사인펜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인펜이,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에 묻습니다. 아 예. 오 필기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필기도 많죠. 필기도 근데 그 필기도구가 다 거기에 쓰이는 거네요. 그렇죠. 뭐 포스트잇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색깔로 필기 도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를 엄청 많아요? 하면서 뭐 회의를 하거나 특히 하지만 여기 칫솔도 들어있다. 네, 칫솔도 필요합니다. 칫솔이 약간 불쌍해 보이긴 하네요. 제가 이제 뉴스를 할 때는 언제 특보나 속보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약은 뭐예요 이거? 그건 두통약인가?
두통약인가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냥 약간 때려 넣은 듯한 느낌도. 그러니까. 예예. 아 여기 명함도 많이 있고요. 좋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What's in my bag. 다른 것들 예, 뭐 제가 보면 될까요? 뭐 그런 서류들이 있죠. 예, 서류 말고. 서류도 있고 명함도 있고. 네, 아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내 손 안에 들어왔구나. 예예예. 이거는 그냥 안경이겠죠? 여기 뭐 네, 네, 특별한 건 안경입니다. 없겠죠? 네. 예예예. 서류밖에 여전하게. 없네요. 네, 아까 전에 서류를- 저기 안에 그 칫솔이 있었는데 여기도 칠소를 했는데 네. 아 요건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우치만 가지고 움직일 때도 있고 아. 가방채 움직일 때도 있어서 그렇군요. 네. 아.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생방송이라든지 예. 방송을 하거나 또 사람들을 만나야 할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실인가요 네, 요건? 시실도 없습니다. 그냥 치약이 지금 동이 났습니다. 새 거 네. 하나 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다 들면서 네, 비상식량. 비상식량 하지만 밑에 깔려 있어서 약간 찌부된 상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 뭐가 없네? 이거 뭐야?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거 그거 뭔지 뭐 이게 사진인 것 같은데? 그냥 약간 다 네, 진짜 네. 때려 넣으신 것 같은데. 네, 사진이 또 가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야 이 사진 보세요. 앵커 시절 사진 앵커 아닙니까? 시절 사진 있네요. 네. 이거 네. 이렇게 사진 되게 많아요. 이 같은 걸로. 뭐 저는 이게 보통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카메라가 돌아가고 생방송하는 건 괜찮은데 스틸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지금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앵커 할 때 찍었던 사진을 그냥 인화해서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가지고 다니는 사진. 새로 사진 찍는 것이 그때 좀 조금 더 슬림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그게 2011년인가 찍은 사진이니까 14년 전 사진이에요. 10몇 년 전 사진이시구나. 이것도 많네요. 네. 수첩들 많이 가지고 다니죠. 항상 뭔가 메모하고 필기 그러면- 도구가 그럼요. 굉장히 많네요. 기본이죠. 기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어. 지금도 가서 뭐 많은 분들 또 지역에서 만나거나 국회에서 만나게 되면 중요한 것들 받아 적어야 되니까. 이게 현안들이 많이 돼 네, 있어요. 현안들 현안들이. 예예. 뭐 젤렌스키 대통령 뭐 이런 데 있고요. 사실 글씨를 잘 못 젤렌스키 알아보겠어요.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네. 너무 좋네요. 뭐 다 뒤져봤고요. 네. 혹시 더 보여주실 거 없으시겠죠? 이건 명함이고. 명함도 있고. 뭐 요거는 요 정도 보면 네, 되겠습니다. 네. 검사 끝났습니다. 뭐 별거 없죠? 예. 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그 가방 검사하고 참 그랬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시절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바로 책상 위로 다 올라가라고 하고 맞습니다. 눈 감으라고 한 다음에 책상 위로 올라가시라고 할래다 참았어요. 지금 그런 방금 시절이 참 있었어요. 웃으시는데 살짝 무서웠다. 맞아요. 약간 선 넘은 야만적인 방송입니다. 저희는 참 정말 학교 다닐 때 80년대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복도에다가 시험 끝나고 나면 1등에서 꼴등까지 650등까지 쫙 이름 써가지고 점수 우와. 붙여놨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맞아요. 야만적이었는가라는 진짜 생각이 많아요. 들죠. 근데 저 때는 그래도 이렇게 등수를 어디다 붙여놓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랑 저랑 그런가요? 많이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네. 그만큼 교육 환경이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요즘도 해마다 변하고 있고 그래서 좀 한 10년 전, 5년 전만 돌아봐도 와 그런 시절이 있었나.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게 그 야만을 정치 그대로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인데도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고 하는 것들이 그게 정치의 역할이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밸런스 게임 아시죠?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한 2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요? 둘 중에 네.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절대 다시 혼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재명 대 손석희. 이 둘 중에 한 명한테 정말 혼나고 싶지 않다. 정말 혼나고 싶지 않다. 네. 하나, 둘, 셋. 이재명. 와. 혼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혼난 적이 없는데. 혼나면 안 될 것 같죠? 네, 앞으로도 혼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잘해야죠. 최근에 그 대통령님을 만나 뵀는데 그래도 이정원 화이팅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짧은 한마디에 이 무슨 수? 네. 근데 그 짧은 한마디에 정말 힘이 나고 또 네. 긴장도 되고 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손석희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또 다른 제3의 답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혼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예. 정말
근데 진짜 정말,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럼요. 사실. 예. 국민을 가장 중심에 두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맞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한테 혼나지 말라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신 그 중간에 혼내실 수도 있는 거고 네. 뭔가 사실 혼낸다는 느낌이 좀 그렇긴 하네요. 삼권 분립의 이 대한민국에서. 하지만 뭐 네. 정치적 선배로서 뭐 네, 이런저런 조언이 오고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국민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 인생에서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한다면 첫 번째 네. 철저한 사전 준비 공부, 네. 두 번째 동굴 목소리.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공부 대 동굴 목소리. 너무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요? 그죠? 네. 둘 중 하나는 내가 그래도 포기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동굴 목소리. 동굴 목소리. 네. 동굴 동굴 목소리라고- 목소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각자의 개성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동굴 목소리가 아니어도 목욕탕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목소리는 네, 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동굴 목소리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면 큰일 나죠. 언제부터 그러면? 아니, 고등학교? 뭐 2살짜리, 3살짜리가 이런 응예. 안 되고. 응예. 네. 중학교 때 이제 변성기 지나면서 네. 그러면서 이런 목소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소리에서 오는 굉장히 장점도 많잖아요. 사실 그럼요. 목소리로- 감사하죠. 먹고 들어간다 이런 거 많잖아요. 목소리는 저는 태어나는 게 한 90%. 맞아요. 그리고 관리가 10%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도 하세요? 그럼요. 어떻게요? 뭐 특별한 관리책이 있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그런 것들이죠. 지나치게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성대를 너무 많이 써서 성대 결절이 발생하게 한다거나. 하긴 호통을 치실 때도 배심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발성이 좀 다르죠. 맞습니다. 목으로 화내지 않으시나요? 성악 발성을 하죠. 네. 네, 목을 쥐어짜는 소리가 굉장히 목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공기가 좋지 않은 뭐 지하실이라든지 뭐 그런 좋지 않은 노래방에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거나 그런 목이 예. 상하게 되는 거죠. 노래방에서도 성악으로 이렇게. 성악 발성을 하니까 제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 뭐 찬송가를 부르는 것 같다, 뭐 가곡을 부르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고. 에이. 요렇게 한번 밸런스 게임 두 개로 해봤고요. 네.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항상 모든 의원님들께 네.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리거든요. 30초에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홍보하실 것, 뭐 당부하실 것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타이머 돌려드리겠습니다. 30초 갑니다. 네, 있어야 할 곳에 있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할 말은 꼭 하겠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에 제가 지역 유권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정말 해야 할 일 제대로 하고 또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할 말은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치인,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한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입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끝났습니다. 그래도 30초를 잘 채워주셨네요. 죄송합니다. 방송할 때는 정확하게 지키는데 죄송합니다. 생방송 제 시간 체크를 못했습니다. 한 2, 3초 정도. 괜찮습니다. 거의 뭐 네. 마무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처음 나오신 거죠, MTV에. 네, 그렇죠. 네. 함께 하신 소감 끝으로 드릴게요. 끝으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또 자막으로 무언가가 나가니까 뭐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김유성 앵커님 한 3년여 만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MTV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예. 네, 좋습니다. 자주 나오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자막이 마지막에 네. 나가고 좀 있었는데요. 더 길게 했어야 되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끝까지 그러면 네. 제가 직권으로다가 계속 띄우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귀한 시간이셨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건강 관리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화이팅 해주시기 네, 바라면서 건강하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헌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헌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